네, 1차 주제, 1차 프로젝트 선정 주제 가이드입니다. 저희가 여기 카테고리가 프로젝트 주제 선정 가이드에서 1차, 2차, 3차를 여기다가 제가 계속 관련 주제를 올릴 예정이고요. 1차 주제 선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하시는데, 1차 주제는 일단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갑자기 하겠다 이러면 말리진 않습니다. 말리진 않는데, 상당히 뒷골을 땡기고 머리가 아프고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페이지 번수가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비추예요. 1차는 적절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주제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내용, 여기 추천 내용 이런 건 안 써놨어요. 우리 저기 볼까? 가이드 문서? 가이드 문서. 전달 사항 문서죠? 기본 전달 사항, 거기에 링크 제가 쭉 해놨었잖아요. 기본 전달 사항에, 네. 여기 보면은 사이트 벤치마킹 포털 3개를 링크로 걸어놨어요. 뭐 자기가 알고 있던 사이트 뭐 보겠다. 그거 다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나라 사이트 2개고요. 그 다음에 미국, 미국에서 어워즈 사이트가 있고요. 뭐 그 밖에 이런 사이트들은요. 수백 개예요. 네, 수백 개까지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망한 회사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잘 나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사이트 포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이트 선정. 굿 디자인 사이트 포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B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DB컵? 네, DB컵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예 큰 카테고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회사를 가겠다. 저는 광고 회사 할 거예요. 그럼 광고 회사를 집중적으로 파서 그런 뭐 디자인이나 이런 UI를 가진 사이트들을 계속 접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나는 그런 타겟이 없고 그냥 어디든지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사이트가 처음이 제일 쉬워요. 홍보 사이트. 네. 그래서 그룹, 기업, 뭐 이런 거 홍보 사이트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뭐 그룹 기업 외에도 네, 자기네들 회사 홍보 사이트들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큰 회사들도 많이 있죠. 뭐 하나그룹, 글로벌, 이거 되게 NHN, 네이버잖아, 여기. 자기네들 그 홍보하는 사이트들. 네, 홍보 사이트의 특징은 뭐예요? 그 회사를 잘 소개하는 거잖아요. 회사 이미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예, 여러분들이 뭐 내용 추리고 뭐 할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걸어온 길, 우리가 하는 일, 뭐 solutions, 뭐 resources, 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소개, 오는 길, 뭐 이런 것까지 쫙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 소개 그리고 그 이런 일반 사기업도 있겠지만 공기업 사이트가 조금 후질근하거든요. 후질근 디자인이 별로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들 기업 중에 뭐 무슨 시청 치면 또 안 나오네. 근데 제주가 여기 나와. 제주 안 나왔네. 안 나왔어. 네. 여기 검색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그 시청들 있잖아. 제주도 도청 홈페이지 특별자치 도청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시청, 도청 이런 거 치면 다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1년 예산에서 뭐 1년, 2년 뭐 하면서 이렇게 사이트를 개편하라고 해서 그 정해진 돈 안에서 사이트 개편을 하거든요. 그 사이트가 이렇게 막 그 투자가 많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이트만 쭉 만드신 제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냥 딱 정해져 있대요. 네. 그래서 지난번하고 다르게, 훨씬 더 좋게는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다르게, 네, 좀 새롭게, 새롭네, 이렇게. 네, 뭐, 이미지만 바꾸고, 뭐, 라인 색 바르고, 바꾸고, 배치만 좀 바꿔도, 새롭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사이트들, 컨텐츠는 이런 걸 이제, 내 컨텐츠를 정하는 얘기야, 컨텐츠, 지금은. 네.
컨텐츠를 뭘로 정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래서 조금 복잡성을 많이 줄일 필요가 없는 사이트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사이트를 지정하신 분도 있었어요. 내가, 어, 유명한 사이트들 있잖아. 나이키? 쌤, 저는 나이키 너무 좋아해요. 집에 다 나이키예요. 그래서 나이키 어쩌고, 나이키 어쩌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나이키 사이트가 나이키닷컴 되게 방대하거든요. 당연히 방대하지 않겠어요? 이거 엄청 방대하지.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대화를 서로 나눴어요. 아니, 이거 나이키 사이트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다 소화가 되겠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럼 본인이 뭐가 이렇게 나이키가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이키 농구화에 그냥 목욕을 할 수도 있다. 거기다 물을 담아다가 몸에다 껴질 정도로 너무 좋았다. 농구에 미치신 분이었어, 진짜.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농구화만 한번 해봐라고요. 농구화에 타겟팅을 한 거예요. 농구화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이런 만약에 어떤 사이트가 이렇게 너무 커. 그러면 그 중에 섹션을 한쪽을 파고 들어가서 페이지를 구성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엔터테인먼트 만드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요즘 무슨 뭐 JYP 뭐 YG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소속사들 안에 이제 아티스트 소개하고 하는데 너무 그게 넓다. 근데 그렇게 넓은 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팀만 딱 하는 거지. 어떤 저기 뭐 그룹, 어떤 팀 엔터테인먼트만 그 가수만 뭐 찍어서 한다든가.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또 너무 심심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자료가 너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같은 회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일반 공기업, 사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흐름 괜찮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소개하는 거 이렇게 소개하는 건 괜찮겠는데 그 쇼핑몰이다. 그러면 보여줘야 될 것도 많고 상품 수를 줄여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장바구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저랑 같이 이렇게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쇼핑몰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첫 판부터 쇼핑몰로 승부를 보시기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야별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 분야가 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요. 네. 뭐 과거에 내가 뭘 좀 하던 분야가 있었다. 뭐 화장품도 굉장히 어려운 사이트예요. 화장품 분류 체계가 제일 복잡한 거 아세요? 화장품은 분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 다 전문가들이잖아. 그죠?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이름 잘 모르거든. 무슨 종류 하나하나 다 이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화장품 사이트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죽은 사이트도 있네. 네, DB컷. 근데 이제 DB컷하고 비슷한 사이트가 굿디자인 웹이거든요. 네, 굿디자인 웹. 굿디자인 웹사이트도, 네, 얘네들도 이제 선정해서, 그때 선정한 사이트들을 여기다가, 어워즈 2025 수상자, 뭐 이런 거는 이제 특별히 좀 봐줄만 하겠죠. 그래서, 올해 수상된 사이트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이트 분석이 얘네들은 먼저 나와요.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바로 가죠. 네, 분석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트 가서 볼 수 있도록 링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 2위 다운로드, 뭐 몇 가지를 조금 얘네들은 제공하고 있어요. 네. 네, 얘네들은 약간 특성이 조금 그 DB컵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벤치마킹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워즈. 근데 어워즈는 굉장히 디자인이 요즘스러운 건 맞거든요. 예, 굉장히 요즘스러운,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고, 막 요즘 트렌디한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 건 맞아요. 오늘의 사이트부터 해서 여기도 분류가 다 있어요. 분류 체계도 있고, 검색을 하셔도 잘 나오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패션만 보겠다. 패션?
패션. 패션이라고 검색하면 패션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사이트들이 쭉 떠요. 근데 얘네들 포맷은 딱 보면, 와, 멋있네. 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많고. 요즘은 또 그 3D로 코딩된 그런 캔버스 3D 코딩은 우리가 안 하거든요. 캔버스에 3D 코딩 그래픽 막 뿌려가지고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이트 많이 만드는데, 그건 별도로 제작 업체가 따로, 그 분야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도 요즘 많은데, 그런 사이트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트들은 보시면서 이런 게 딱 보면 벌써 3D잖아. 이 캔버스 3D로 코딩된 거. 이렇게 막 여기서 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반응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 이런 사이트들은 대상이 되기가 힘들다. 이런 사이트. 막 이렇게 벌써 첫 화면부터 내가 그럴 것 같았거든. 이런 사이트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들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하죠? 모델링 해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딱 찍어보면 벌써 캔버스야. 캔버스 태그를 우리가 이런 태그가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건 다 100% 그래픽 다 하나씩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코딩이거든, 전부 다. 프로그래밍이 많이 들어가는 얘는요. 예.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그냥 재미로 보실 수는 있는데, 네, 그냥 제끼세요. 이런 사이트들은 뭐 좀 제껴야 될 사이트를 말씀드려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야별로 찾아서 네, 사이트들을 쭉 벤치마킹 하시는데 하나는 그 여러분들이 주제 선정하는 게 1번이고요. 주제 선정을 먼저 하세요.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주제 선정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에 걸맞는 디자인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 디자인으로 다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크로스오버를 완벽하게 크로스오버 시키는 거죠. 크로스오버를 시키고 나면은 그 사이트가 똑같아 보일 것 같은데 달라요. 네, 똑같은 디자인 포맷을 쓰고 있는데도 달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컨텐츠 다르고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포매팅이 비슷해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디자인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쓸 필요는 없죠. 근데 대신 분야가 많이 다른 사이트일 경우에는요, 이 기존 사이트에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예. 내가 이 사이트가 좋다고 봅시다. 이 사이트가 너무 좋은데 관공서 사이트로 이거를 만들겠어. 이렇게 느낌이 좀 이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관공서에 뭐 이렇게 보여줄 만한 영상이 있어. 관공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돌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제하고 약간 걸맞게 이렇게 매칭시켜야 되는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타겟팅을 해서 벤치마킹을 좀 잘해야 되겠죠. 이런 그런 분야에 비슷한 애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보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옛날부터 만들고 싶은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저랑 얘기하세요. 네. 괜찮으면 제가 오케이 해드릴 테니까요. 네. 옛날부터 만들려고 했다.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조금 더 가면 무슨 내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주제를 정리하기 어려운 컨텐츠는 되도록 피해라. 1차니까. 네, 1차부터 너무 격전지를 만드시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피 사이트, 기존 사이트를 유사하게 부분만 좀 바꿔서 만드는, 왜냐면 저는, 카피 사이트 형식으로 갈래. 그러면 이제 카피 사이트라고 100%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수정을 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크로스오버는 옷 바꿔 입히기, 제가 말씀드린 거 2번은 강추하고요. 그럼 나의 구성 사이트, 나는 이전부터 디자인하던 게 있다든가, 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든가, 가이디어 구상이 완벽하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새로 만들래. 뭐 이렇게 하면은, 따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 3번이 어려우니까 1, 2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예, 다 크리에이티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공통상 선정한 사이트는 나만의 방식으로 구성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심지어 쌤 저는 똑같이 만들 건데요. 그 카피 사이트 만들 건데요. 그래도 분석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 카피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어떤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쭉 분석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예. 그 내 생각과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방식으로 꼭 변경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산출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문서적인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보통 WBS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회사 가셔서 어떤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이전 프로젝트 한번 보고 있으세요? 그럼 WBS 좀 보여줘요. 흔들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야, 일로 와서 이것 좀 봐.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게 WBS예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WBS가 나와요. 그래서 문서가 체계적으로 뭐 누구 뭐 어느 분야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밑에 하위 내용들이 문서들이 막 딸려 있거든요. 그거를 워크가 프로젝트 한 산출물을 워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브레이크다운은 그 하위 분류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럭처 하나의 이렇게 구조를 갖춘 문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줄여서 WBS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써요. 이 얘기는요. 제가 이걸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정말 현업에서 많이 써요. WBS. 이거 풀어주지도 않아요. WBS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시는 와이어프레임 문서, 발사믹 문서, 이거 PDF로 뽑죠? 그리고 프로토타이프 문서, 피그마 만드는데, 피그마도 PDF 파일로 뽑을 수 있어요. 네. 문서 물론 링크로 해가지고 우리가 브라우저로 보기도 하겠지만, 문서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구현 소스, HTML, CSS, 이건 이제 화면 덤프해가지고 문서를 만들 수 있겠죠. 소스 같은 것도 이렇게 덤프를 뜨거든요. 네. 그리고 GUI 가이드 문서, 이거 꼭 만듭니다. 아, 이거 꼭 만드는 게 아니라, 이 GUI 가이드 문서는 포토샵에서 원래 뽑아내는데, 포토샵 작업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가이드 문서. 최종적으로 내 프로젝트 사용법. 이거는 어디에 무슨 구조가 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프로젝트 가이드 문서. 발표할 때 반드시 만드는 문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필수 산출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구조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 전체 폴더는 개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만드시고요. 내가 중간을 또 팀 프로젝트로 해놔서 개인 프로젝트 안에 이제 팀 프로젝트가 미니 팀 프로젝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반응형 웹 프로젝트, 2차 미니 팀 프로젝트, 3차 결선 프로젝트. 결선. 이름을 지으려다가 결선이라고 써봤어요. 반응형, 너무 다 반응형, 그럼 다 똑같잖아. 그래서 다르게 이름 지었고요. 개별 프로젝트 폴더 구조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료 수집부터 하셔야겠죠?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은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분석 설계, 네, 분석 설계. 다음에 구현 소스는 디자인하고 소스 코딩을 다 포함하고요. 맨 마지막엔 가이드 문서를 만든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4개의 폴더 구조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진행 단계 이렇습니다.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분석 설계는 와이어프레이밍 발사 및 프로토타입 제작 피그마.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분석 설계도대로 움직이는데 원래는 구현 제작에 이 프로토타입은 먼저 할 수도 있고 디자인 나오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하는 애예요. 왜냐면 코딩 직전에 나오는 것만은 분명하거든. 그래서 제가 분석 설계에 프로토타입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현 제작에 디자인 나오고 그 다음에 코딩 소스는 VS 코드로 코딩한다. 테스트 수정하시고 서버 배포하시는데 GitHub 페이지스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스 관리를 하고 있는 동시에 그냥 배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원래는 서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넷 서버가 있고 안 돈넷 서버가 있거든요. 네. 돈넷 서버는 돈 내고 하는 서버. 다텀 서버가 무료 서버예요. 네, 다텀 서버 나중에 저희가 그 여기다 무료 호스팅 만드는 거는 저희 같이 셋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끝!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죠. 그래서 쭉 해서 금요일까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봐요. 메일. 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메일을 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이트는 찾아보았습니다. 1, 2, 3, 4. 그러니까 자기가 봤는데 그냥 그나마 괜찮은 것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분야.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해야 될까요? 어떤 형식도 좋아. 저한테 이메일만 보내. 안 보내면 이메일 언제 보내세요? 저한테 메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메일을 쓰라고. 그냥 써. 자기한테 자기 혼잣말 하듯이 써서 저한테 보내세요, 메일을. 알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주제 범위로 설정을 하면 좋을지 제가 같이 고민해 줄 수도 있잖아.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그럼 저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얘기를 합시다, 소라. 탐쌤 이메일에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이번 주에 못하겠다. 월요일까지 내가 봐드릴게. 월요일까지 다 하는 거 아니야? 월요일까지. 알았지? 메일 보낼 거죠? 메일, 메일, 메일. 네, 메일 보내세요. 네. 1차 주제 선정. 주제예요. 사이트 디자인 아니에요. 주제예요. 네. 주제 선정해 주시면 되겠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2차 미니 팀 프로젝트 할 때는요, 그 카테고리를 제가 드릴 거예요. 1, 2, 3, 4. 이 중에 붙으세요. 그러면 이제 붙어서 2명 이상씩 결성이 되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할 분담하시고, 사이트 분석하시고, 근데 만약에 제가 바운더리 준 그 사이트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팀 안에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1차 주제 선정. 여기까지.